안녕하세요. 현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에 영상 올렸을 때는 제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처음부터 제가 택시 운전을 한 건 아니고요. 일본에 유학을 왔을 때 저는 처음에 대학원을 유학을 왔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IT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IT 기업에서 FPGA 칩 설계를 10년간 한 후에 2018년 11월에 제 일을 하고 싶어서 일단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해서 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질 않아 가지고 도중에 그 일을 접고, 그리고 이제 바로 다른 일을 찾다 보니까 어쩌다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에 일을 하던 IT 기업의 선배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택시 계속 운전할 거면은 그냥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다시 전에 다니던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을 좀 안정적으로 다시 하게 되어서 그 시간이 좀 나서 이제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에 올리고자 했던 영상은 한국 분에게는 일본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 분에게는 한국어 강좌에 대한 동영상을 이제 올리고자 했었는데, 정치적인 색이 짙은 영상을 올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성의 영상을 주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치적인 영상으로서 부정선거 때 사용된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사용된 전자개표기에 FPGA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월커슨 박사님 잘못된 부분 수정합니다 라는 영상으로 FPGA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FPGA라는 칩은 일반 칩보다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전자개표기에 사용된 FPGA 칩은 저가형인 자일링사의 스파르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칩 한 개 가격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칩입니다. 그리고 자일링사의 버텍스라는 고가의 고성능의 칩이 있는데 이것은 한 개당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FPGA를 사용하는 분야는 연구 개발이나 고가의 장비, 특수한 연산이 필요한 그러한 장비에서만 사용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FPGA를 사용하여 개발한 일을 보면 대부분이 수억 원에 달하는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이었거나 몇십억이나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칩이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되거나 그 정도의 고가인 장비에서 사용되는 것이 이 FPGA라는 칩이며, 단순한 표를 구분하는 전자개표기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칩이 아닙니다. 솔직히 단순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전자개표기에 이런 고가의 FPGA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제어 IC를 사용하게 되면 더욱 저렴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제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어 IC보다 수십 배나 비싼 FPGA를 사용했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의문이 들며, 그리고 그 옆에 ST 마이콘이라고 하는 CPU, NPU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제어 IC보다 수십 배나 비싼 FPGA와 ST 마이콘이라고 하는 NPU의 구성을 보면 이 전자개표기는 단순 반복적인 표를 세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특별한 복잡한 연산이 필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어진 표수와 사전에 설정된 또는 그 와이파이 같은 무선 통신으로 전송된 어떤 설정값에 맞춰서 비교를 하여 그 설정값에 근접하도록
표의 수를 맞추는 연산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의 시연 때 어떤 분이 ST 마이콘이 왜 들어가 있냐라고 선관위 분에게 질문을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선관위 관계자는 이 전자개표기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ST라는 칩을 썼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한마디로 미친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ST 마이콘과 전자개표기의 고속 처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ST 마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CPU, NPU입니다. 즉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속으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고속 처리를 위해서 ST 마이콘을 썼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FPGA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PGA라는 것은 내부에 수많은 회로가 나열되어 있는, 내부에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게이트로 온오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칩입니다. 그리고 그 온오프를 프로그래머블, 즉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한 그러한 칩입니다. 여기서 벤자님 박사님은 상황에 맞게 이것을 실시간으로 회로를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간으로 바꾸는 것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FPGA 안에 있는 회로라는 것은 물리적인 회로입니다. 물리적인 회로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갑자기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시에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연산적인 그런 0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물리적인 회로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온오프를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실시간으로 회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FPGA 안에 회로를 바꿀 때는요, 주변 회로를 전부 멈춘 상태에서 바꾸게 되는데, 리셋을 걸은 상태에서 FPGA에 리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온오프를 새로 다 적은 다음에 다시 이제 전원을 해제를 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FPGA 용량이 작은 칩 같은 경우에도 수십 초 걸리고, 그게 큰 칩, 대용량 큰 칩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게 회로를 이제 바꿔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좀 틀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단순 반복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전자개표기를 제어를 하는 회로가 그렇게 큰 회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FPGA보다 수십 배나 싼 제어 IC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설계가 가능한 건데 왜 여기에 FPGA를 넣었을까? 이게 FPGA 하나만 있으면은 제어 IC를 왜 안 쓰고 했느냐라고 해도 그냥 편리상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ST 마이콘, 즉 NPU랑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말이 좀 틀려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FPGA와 NPU를 사용한 이 구조상 생각했을 때 이 FPGA 안에는 전자개표기를 제어하는 회로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FPGA를 어디서 제어를 하느냐? 이거를 ST 마이콘에서 제어를 한다는 거죠. 즉 FPGA에서 각 후보들 1, 2, 3, 4 또는 A, B, C, D라는 이 후보들의 카운트한 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수를 카운트를 해서 ST 마이콘에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ST 마이콘이 전송받은 표 값과 사전에 설정된 또는 와이파이나 이런 무선, 블루투스 같은 무선 통신으로 전송받은 설정치, 특정 후보의
그 표 수를 조작하고자 하는 이 설정 개수라는 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설정 개수와 실제적으로 지금 그 카운트한 표 값을 비교를 해서 그것이 어느 쪽에서 이제 표를 가지고 올 것이냐, 그리고 어느 후보가 지금 설정치보다 많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한 후에 그것을 다시 FPGA 쪽에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이건 상당히 쉽습니다. 각각의 그 후보 카운트하는 그 제어하는 회로에다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쓰는 회로와, 그리고 이거를 카운터를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기 위해서 보정 플러그라 해가지고 신호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 신호값을 넣으면은 그 신호값이 입력되었을 때 그 표를 카운트를 안 한다든가, 그 A라는 사람 표를 B에 넣는다든가, 이런 제어를 하는 회로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FPGA에. 그래서 ST 마이콘, 즉 MPU에 어떠한 그 설정값도 없고, 이 ST 마이콘이 정상적으로 아무런 제어를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움직여라는 그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걸 시연을 해봤자 문제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런 복잡한 연산을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야 되겠다. 보정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 표에서 가져와라 라는 것을, 그런 복잡한 연산은 FPGA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 연산이기 때문에 FPGA는 정수적인 연산은 강하지만 소수점 이하의 연산은 FPGA에서 하는 것보다 그 CPU 쪽에서 하는 게 더 간단하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FPGA와 ST 마이콘이 있다. 아, 이거는 FPGA는 단순히 그냥 제어만 하는 회로가 들어있고, 그것을 제어를 하되 정상적으로 제어를 하는 거와 어떤 후보의 표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라, 이쪽으로 가져와라, 이런 회로도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 가지고 오거나 가감을 하는 이런 그 제어를 하는 표값을 조정을 하는 회로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이 ST 마이콘에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구성은 저도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이런 설계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FPGA 안에 회로를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얼타임으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회로를 바꾸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큰 FPGA를 써요. 용량이 큰 FPGA를 써서 여러 케이스의 회로를 넣습니다. 여러 케이스의 회로를 넣고 그 상황을 그 모니터링하는 것을 마이콘에서 합니다. 제가 일을 할 때 썼던 CPU는 주로 ARM이었습니다. ARM에서 그 시스템의 그 상황을 항상 체크를 하죠.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서 어떤 그 회로를 쓸 것이냐를 FPGA에 수시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FPGA에서 기존에 있는 회로에 대해서 바꾸는 것은 전혀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신호를 어느 쪽으로 흘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그걸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MPU랑 FPGA 봤을 때 그렇게 제어를 했을 거다. 그 벤자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리얼타임으로 회로를 변경을 해서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FPGA를 제가 설계를 한 경험자로서 그 리얼타임으로 FPGA의 회로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 MPU에서 제어를 해서 리얼타임으로 그거를 다 맞춰 보정값으로 맞춰 가지고 표를 조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관위에서 이 의혹을 풀기 위해 그 시연회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움직임만을 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PGA의 설계 회로가 다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전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기계표기라는 기계 자체를 3주 내지 4주간 빌려서 그 안에 있는 부품이 무슨 부품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그리고 USB 그 포트 같은 게 어떤 게 사용되어 있는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고 그게 유효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지 그게 의혹이 풀렸다고 얘기가 가능하지. 선관위에서 "자 이게 제대로 움직이니까 별 문제 없죠."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그 택시 운전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택시 운전하기 전에 다녔던 IT 기업에 지금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선배의 한마디로 복직되는 회사, 예 그런 회사 조그마한 그 회사에서 10년 정도 FPGA 했다고 해서 "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네가 뭘 그렇게 잘 아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요. 연매출이 약 2,600억 엔입니다. 한화로는 2조 5천억 원이죠. 그리고 종업원 수도 약 1만 2천 명에 달하며 미국, 한국, 중국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과 자일링스 두 회사와 얼라이언스 계약을 맺고 있고 인텔의 글로벌 파트너는 최상급인 타이탄 등급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FPGA 관련 일을 10년 이상 해왔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혹 FPGA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일본 생활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